안녕하십니까.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수 개발을 같이 했던 1팀 팀장 죽전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박은주입니다. 사실 학부모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주제에 맞게 그리고 주어진 15분에 맞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워킹그룹에서는 총 3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 저희는 1팀이고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수 개발이라는 굉장히 힘든 작업을 저희가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물론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설문 적합도 조사를 저희가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학부모회 활동, 학부모들의 활동을 저희 역사적으로 보면 75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50년 동안은 과거의 동원 그리고 이제 재정적 지원자 후원의 개념이었다라면 지금 25년 1996년 운영위원회가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그 이후로 25년 동안은 그래도 우리는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참여형으로 민주적으로 우리가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운영위원회랑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자치 강화를 위해서 학부모 교육 등 참여 학교 교육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도 참 그간 빛났습니다. 2010년 학부모 참여 지원센터를 구축으로 시작을 해서 12년에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를 채용해서 학부모의 활동을 지원을 하였고 2013년에는 전국 최초입니다. 학부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전국 단위로 전부 모든 시 지역에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 단위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앞으로 또 법제화의 그런 길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학부모 활동을 학교에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상주체로서 하나인 거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아직도 동원의 그런 그늘이 좀 남아 있고요. 아직도 우리가 학부모로서도 학부모 스스로도 내가 주체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아직은 주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제가 만약에 학교 참여를 한다 해서 근무를 그거를 좀 쉬고 회사에서 월차를 내고 학교 참여를 한다.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리도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학생의 행복 추구라는 교육의 본질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따라서 분명히 학부모가 3주체 중에 하나이고 우리는 교육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저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사회 제도와 여러 가지 인식 개선 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지수는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가 사실은 여러 가지 지수는 기존에 있긴 합니다만 학부모들이 주도성을 갖고 학교 참여를 하는 것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측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학교 참여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방향성까지 저희는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다시 한번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행돼서 교육자치와 학부모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저희 1팀이 정말 열심히 협업을 정말 잘했던 팀 중에 한 명, 모든 팀들이 다 열심히 하셨지만 저희 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총 4개의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은 3단계 문항 검증 단계에 지금 저희가 토론회 이 자리에 있는데요. 연구진은 지금 앞서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일선 학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그리고 저희 학부모들 그리고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이렇게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개발은 선행 연구 분석을 저희가 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저희가 문항들을 우리가 그런 학부모 눈높이에서 일선에서 정말 이거 현장에서 이것이 이런 문장이라면 이런 문항이라면 학교가 얼만큼 학부모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고민을 하면서 문항들을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들의 그 교차 검토와 현장 전문가 검토, 문항 적합도 조사의 이런 분석까지 저희가 지금은 문항 적합도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문항 개발을 완료하면은 현장에 실시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혹은 학교에서 우리 학부모회의 활성화 지수는 어느 정도 되지? 가늠을 해보고 그러면 이런 것을 요만큼은 부족하구나 혹은 괜찮구나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간의 노력을 조금 생색을 내겠습니다. 6월달 23일 날부터 시작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는 7월 14일부터 이제 전체 협의회와 팀 협의회를 갖췄는데요. 이렇게 4개월 동안에 저희가 팀 회의만 13번을 했더라고요. 정말 바쁘신 분들인데 13번을 할애해 주셨고 전체 팀 회의도 5번. 그래서 정말 매우 많은 협의회를 가졌음을 집단지성에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수기의 과정을 굉장히 제대로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항 적합도 조사는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가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올해 학부모회도 사실 활동이 사실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학부모회의 활동은커녕 얼굴도 못 보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다가 지금은 학부모들의 그 11월 중에 전체 31개 경기도권에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지역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전부 다 적합도, 다시 말해서 지금 문항이 설문으로 바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항 중에 학부모들이 생각했을 때 이 문항이 있다라면 이 설문지로서 적합해. 우리가 민주화 지수를 측정할 수 있듯이 학부모 활성화 지수를 측정할 수 있겠어, 충분해 라고 적합돼 선택이 된 문제들만 따로 추려서 나중에 이제 완료가 된 후 설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저희의 중요한 이 연구 지수의 개발 목표는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각 주체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학부모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너무 상이한데요. 그 인식 태도를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육자치 및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도 활용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지수의 구성 요소랑 영역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여기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전부 다 학부모의 역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부모로서 또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에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로서의 학부모, 여기에 방점을 두었고요. 학부모들이 누구나 다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단위 학교에 따라 다 좀 설문하기 곤란한 것이 아닌 누구나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문 문항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대로 5개의 항목으로 저희가 설문 문항을 작성했습니다. 학부모의 계획 및 학부모 학교 참여 계획 수립, 그리고 학교 자치 및 학교 민주주의 항목, 학부모 학교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마을 교육 공동체, 그리고 운영 평가, 이렇게 해서 총 5개, 38개의 문항으로 우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총 3번의 그 영역별 문항수를 좀 조정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문항수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다 많은 수계 과정을 거쳐서 24문항으로 줄였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교육의 주체 중에 하나인 우리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는 그 문항들로 그러면 해보자. 진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보자라고 해서 문항수를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엄선한 이 문항들에서 또 학부모님들의 또 다른 교차 검증이 되겠죠. 실제로 계신 학부모님들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 문항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3차 오히려 38문항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지수 활용 계획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것은 학부와 학부모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학교의 학부모들의 우리가 그 활성화 지수 정도를 평가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연구 보고서나 설문지 형태로 쉽게 바로 하실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와 저희가 협의를 더해서 주간으로 설문을 시행할 땐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문항 구성 방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방점을 여기에다 두었고요. 학부모 자치활동기구가 민주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냥 법적으로 그리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치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소통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및 교육청과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평가, 그래서 환류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한계가 좀 있긴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이런 저희가 처음 겪는 초유의 상태에 대해서 저희도 또한 연구하면서도 여기에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 적합도 지수를 평가받는 요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이 상황이 해소되면서 신뢰도 타당도를 좀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질적인 어떤 연구와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단기적으로 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수가 나왔을 때 상중하의 기준선은 몇 점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점수가 낮다라면 어떤 후속 조치를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학부모회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문항도에 대해서 문항지 적합도 조사, 이건 지금은 바로 나가는 설문지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또 수렴이 돼서 선택받아질 것이라서 문항이 약간 유사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항을 선택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최종 5개 카테고리를 영역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계획, 학부모의 계획과 학교 참여 계획 수립을 잠깐 보시면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학부모의 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수인계가 전년도로부터 잘 이루어졌는지, 학부모들의 의견은 잘 수렴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학부모의 구성에 대한 기본 요건이라 말할 수 있고요. 학교의 교육 주체로서 우리도 교육 구성 공동체의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구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4번, 5번.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더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직접 우리가 참여를 해야겠죠. 이것에 저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 자치 및 학교 민주주의 항목은 저희가 문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이 받아질 텐데요. 10번 예를 한번 보시면 대의원회의가 연 3회 이상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향점까지 제시하는 설문 문항을 만들고자 한 것이 바로 이런 문항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의원회의를 연 1회 이상이라고 조례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3회 이상은 해야지 그래도 민주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학부모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치들을 좀 더 고민을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소통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더 문항을 추가를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22번, 학부모 동아리 활동이 학교 교육을 위한 재능 기부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거기도 이런 문항들 넣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학부모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제가 바로 넘겼지만 자치회의실도 있는지, 25번이요. 그래서 충분히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충분히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인지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29번 같은 경우는 아버지회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학부모이죠. 부모가 어머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수도 저희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마지막에 고민하면서 넣었던 항목인데요. 이젠 학교 밖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학교와 학교 밖을 넘나드는 마을 공동체까지 저희가 생각해서 문항을 추가하였고요. 마지막 당연히 운영 평가를 통해서 그 차년도에 그것들이 반영되고 개선되는지 여부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보면 각각 설문 그 주관식으로 더 쓸 수 있는 란을 더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했고 최종 문항은 20문항에서 25문항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학교 교육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를 꿈꾸며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수 개발이 학교 현장의 학부모 학교 참여 실태를 진단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은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지정 토론입니다. 학부모의 지위와 역할 불일치 해소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명인희 교감쌤께서 지정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이 주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은주 회장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 주제는 학부모의 지위와 역할 불일치 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저는 크게 네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부모님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학부모 학교 참여는 왜 필요한가? 셋째,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 넷째, 지수 개발 이후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학부모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학부모는 자녀 교육의 중요한 주체이고 학생들의 역량 개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교육 생태계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학부모님의 법적 지위는 헌법, 민법, 교육기본법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강화하는 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은 1995년 5.3일 교육개혁입니다. 5.3일 교육개혁 이후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 심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부모 학교 참여에 선도적 역할을 한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로 인하여 그동안 자생적으로 운영되었던 학부모회가 학교 안에서 공식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학부모회가 학교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럼 학부모 학교 참여는 왜 필요할까요?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 중 학부모 관련이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공감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학교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주체로서의 법적 위상과 학교 현장에서의 역할은 불일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우리 기성세대가 배웠던 것들과는 다른 기술, 지식, 역량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학교 교육만으로 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학부모와 함께 교육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가 가정교육과의 연계선상에서 학교 교육의 공동 주체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역 교육 생태계를 가꾸어 간다면 학교 교육은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그러면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까요? 정책과 행재정적 제도 구축은 학부모를 실질적인 교육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학교는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공동주체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책무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거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의 자리매김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자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우선 학교 참여 기회를 학부모 스스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참여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제한적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조성 가정,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는 학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교 참여에 학교급별 차이가 있으며 학교급 간 연계 또한 소극적입니다. 학교 속에 존재하는 교사, 학생과 달리 학부모는 비조직화되어 있고 강제성이 미약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녀만을 위하게 되는 이기주의에 물들기 쉬워 교육을 멀리 보지 못하고 내 아이에 맞춰서 보게 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학교 참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 활동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학부모들은 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교 운영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학교 교육을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안전, 급식, 명예교사 등을 통하여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합니다. 수업 공개, 학부모 상담 주간의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등으로 자녀 교육에 참여하고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등을 합니다. 이러한 학교 참여 활동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 아닌 불규칙적이고 분기별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부모를 봉사자나 재능 기부자 혹은 참견하는 존재,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학교 참여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는 지역사회의 주민입니다. 자녀가 졸업하면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학교 교육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학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재학 기간에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책무성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학교가 지역과 연결되지 않으면 학생의 배움은 삶과 분리될 것입니다.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공동 주체의 한 축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면 학교 교육은 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를 통하여 가정교육, 학교교육, 지역사회의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수개발 이후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교육 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연구 등이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지수 개발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 학교 문화 측면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수 개발은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더 많은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활성화 지수 개발이 더 큰 의미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적인 긍정적인 토론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패널 토론 발제와 토론을 보는 과정에 유튜브로 실시간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댓글 중에서 몇 개의 질문을 답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개발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위원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지 어떤 지역도 그러니까 지역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경기도는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다 모든 학교들이 어떤 학교에서도 다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학부모들도 쉽게 이 문항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하면은 내가 학부모 학교 참여가 잘 되고 있는 거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문항을 굉장히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단어들도 좀 많이 아는데 일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보여드리고 계속 이런 것을 피드백을 보면서 좀 쉬운 단어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향성 제시와 학부모가 학교 참여를 원활하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문항을 엄선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연구위원하고 발표하시는 패널 분께서 같은 질문에 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설문과 지금 오늘 제시한 설문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해서 연구가 전무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3주체인 저희 학부모가 같이 합류했던 연구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연구자들만이 나와서 그 연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학교에서 생활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하는데 다른 학교들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주체인 교육의 주체 중에 하나인 학부모가 같이 참여했다. 여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교감선생님 설문 보셨죠? 예. 수많은 설문이 있었는데 연구위원들께서 지금 만들어 가신 이 설문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동안 학부모님만을 위한 단독 학부모 활성화를 학부모 학교 활동 참여를 위한 단독 설문은 없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뭐 학교 업무라든가 이런 것 속에 같이 있었는데 단독으로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 활동하고 관계된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이것이 잘 활용이 된다라면 학교에서 구현하기가 비교적 쉬울 것 같습니다.